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라 한종목입니다. 네, 이틀 연속 뼈 아픈 날입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연준은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고 전장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유겠죠. 금리가 급히 오르다 보니까 혁신 성장주들은 하나같이 추풍 낙엽처럼 어제 주가가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분들께서 지난주 가장 많이 사신 종목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의 일관 성과가 어땠는지 시간을 알아보는 코너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 고객 순매수 상위 10가지 종목이고요. 네, 지금 바로 저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리스트인데 한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순위에서 멀어지고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1위 왕좌에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어제 6%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AMD도 순위에 들어있는데 확실히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에 대한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 종목이 반도체 테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거 정말 지금 괜찮은 건지 바로 상황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성적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차트는 반도체 ETF인 SOXX와 S&P 500 지수를 제가 올해 수익률로 그려본 겁니다. S&P 500 지수가 남색선이고요. 올해 6%가량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더욱이 하락폭이 컸던 것은 바로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올해 무려 거의 19% 그러니까 20%가량 하락을 한 건데요. 지수가 이 정도로 빠졌으니까 개별 반도체 종목들은 한 30%, 40% 이상 주가가 빠진 종목들도 많은 아주 뼈 아픈 올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서 혁신 기술주한테는 좋지 못한 환경인 것은 맞겠지만 특히 반도체 섹터의 성과가 최근에 좋지 못한 이유는 역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PC든 노트북이든 그리고 핸드폰이든 다 잘 팔렸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상당하니까 이런 호실 쪽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부문 종목들의 주가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제 하락 사이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글로벌 PC 출하량과 그 다음에 노트북 출하량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올해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IT 하드웨어를 가장 많이 파는 업체 중 하나인 애플이 올해 목표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애플이 지난달에 내놓은 보급형 아이폰인 아이폰 SE 신작, 그리고 또 새롭게 출시한 에어팟 3입니다. 아이폰 SE 생산량은 300만 대에서 200만 대로 크게 내려버렸고요. 에어팟 3도 지금 주문량을 30% 이상 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크라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인플레, 코로나 영향까지 겹쳐가지고 수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줄을 좀 이루고 있고요. 이런 IT 생산 기기 감소는 반도체 수요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곳에서는 월간으로 이렇게 반도체 서브 섹터들의 매출액을 발표를 하는데요. 왼쪽 위부터 보시면 전체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올해 역대급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색 선이 2022년이고요. 검정색 선이 작년입니다. 근데 전부 다 하늘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죠. 지금 상황은 올해 초 상황은 괜찮다는 것이고요. 위쪽 그래프 세 가지를 보시면은 다 하늘색 선이 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차트 두 가지를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차트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문 매출액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빼왔습니다. 특히 이제 D램의 매출액이 아주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자료인 듯 싶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생각보다는 반도체 섹터가 견고한 수요가 지금 바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공급이지 수요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해주는 듯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위에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와 이제 AMD 소식도 같이 엮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차트가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유럽 안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GPU 가격, 그러니까 소매 가격 추이를 제가 오늘 그려본 건데요. GPU 가격이
그런데 엔비디아와 AMD 것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빨간색 박스에는 게 거기서부터 올해인데요. 올해 내내 빠지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숫자가 125%인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25%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빠졌어도 지금 아직 정품 가격보다 지금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GPU 제조 회사들, 그러니까 대만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 대만 업체들이 재고 할인 처리를 좀 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GPU에서 할인이 개시가 되는 이유는 올 하반기에 엔비디아와 AMD의 신제품이 각각 출시가 돼서 그럴 겁니다. 기존 제품에 있던 거 재고 땡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GPU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갑자기 확 줄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인 RTX 40 시리즈 그리고 AMD의 GPU 라디온 RX 7000 시리즈라는 건데요. 공교롭게 그리고 또 아쉽게도 이 두 가지 신제품 모두 다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TSMC는 5나노 웨이퍼 생산량을 기존보다 25% 또 더 늘렸다고 합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미세 공정을 사용한 이제 칩 생산 단가는 진짜 무지하게 비싼데요. 이렇게 되면 TSMC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삼성이 좀 분발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괜시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반도체 부분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서버용 시장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죠.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금액입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올해도 견고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지출 금액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부분은 하락 사이클이 다소 도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버용은 아니라는 거죠. 수요가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AMD가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 현재 점검 들어가 보면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여럿 있죠. 알리윤, AWS, 에이저, GCP, 오라클 이렇게 있는데요. 알리윤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고요. GCP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이 사업자들별로 어떤 업체의 GPU를 사용하는지 나타낸 것인데요. 딱 봐도 지금 에메랄드 색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2년 1월 기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엔비디아의 미세가 상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분기별로 서버용 CPU, GPU가 아니라 CPU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계속해서 하늘색의 인텔의 점유율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강한 두 회사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AMD가 최근에 인수합병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펜산도라는 처음 듣는 회사인데 2조 원을 넘는 금액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잘하는 영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결론은 결국 데이터 센터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데이터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특화된 업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벌써 이미 이런 프로세서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DPU라는 거죠. 앞으로 AMD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 전쟁이 점입 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GPU, CPU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잘 해낼 것인지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참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견조하고 그것을 이끄는 부분은 역시 데이터 센터라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와 전쟁인데 이 모든 사안들이 빨리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